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직선에서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 건데, 자, 먼저 A라는 점의 좌표가 x1, B라는 점의 좌표가 x2라고 했을 때,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 내분점을 구하자고 한다면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었고, 자,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외분점 Q를 찾고 싶다. m 대 n 외분하는 점을 찾고 싶다고 하면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다 라고 식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오늘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평행한 세 개의 직선이 있고 그 세 개의 직선에서 우리가 A 대 B가 성립하면 A' 대 B'이 성립하더라. 이 내용을 이 좌표 평면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볼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 점들을 다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으로 찍어 놨지만 사실 어디에 있는 점이든 관계가 없고 이 내용 자체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AB라는 점을, AB라는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찾고 싶은데, 이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 A에서 X축의 수선의 발, B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AP 대 PB가 M 대 N이라고 한다면 A', P' 대 P', B'의 비율 또한 M 대 N이 된다라는 것을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x라는 값은 x축이라고 하는 어떤 수직선에서의 내분점이 되겠고, 따라서 이 x라는 값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p 더블 프라임, 여기가 a 더블 프라임, P 더블 프라임, B 더블 프라임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AP 대 PB가 M 대 N이 된다면 AP 대 A 더블 프라임 대 P 더블 프라임 대 P 더블 프라임 대 B 더블 프라임의 비율이 똑같이 M 대 N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Y축이라고 하는 이 Y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직선에서의 내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y좌표 또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이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공식의 형태, 이 내분점 공식의 형태를 보시면 앞서서 수직선에서 구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X축에서만 찾았던 것을 Y축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찾아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구하는 방법은 그냥 X좌표에 대해서 하나 내분점 구하고 Y좌표에 대해서 하나 내분점 구하고, 그래서 각각의 방식을 통해서 똑같은 수직선에서 접근했던 방식 그대로 X좌표 한번, Y좌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중점의 좌표 또한 X좌표에서 한번 찾았던 것을 Y좌표에서도 또 똑같이 찾아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공식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Y좌표에 대한 계산만 추가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내분점 공식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수직선에서의 내분점 공식과 비교해 본다면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될까? 자, 외분점 또한 지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지금 AQ 대 BQ가 M 대 N이니까 AQ 프라임, A 프라임 Q 프라임 대 B 프라임 Q 프라임이 M 대 N이 성립하게 될 거고, 따라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X축 방향으로의 수직선에서의 외분점 구해주고, 마찬가지로 또 수선해발 내려준다면 여기 또한 이렇게 M 대 N이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Y축 방향에서의 수직선, Y축으로 이루어진 수직선에서의 외분점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외분점 공식 또한 X좌표에서만 하던 걸 Y좌표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은 앞서서 배웠던 수직선에서의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을 확장시킨 것밖에 없다. 그래서 Y좌표에서 추가적으로 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내용을 잘 학습했다면 이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은 A가 1,1이고 B가 7,-1에 대하여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것이고, 자, 앞서서 우리가 수직선에서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때 이렇게 2대1 써놓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분의, 자, X좌표 먼저 2 곱하기 7 더하기 1 곱하기 1, 콤마 2 더하기 1분의, 자, Y좌표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계산을 쭉 해주시면은 5,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고, 자, 외분점을 구해본다면, 자, 외분점도 마찬가지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7에서 빼기 1 곱하기 1, 콤마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들어가고 계산하시면 14에서 1을 뺄 거니까 여긴 13, 여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1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13, 마이너스 3이 Q의 좌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고,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8,6, 그래서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3 더하기 2분의, 자, 3 곱하기 8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콤마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24 빼기 4가 되니까 5분의 20, 그래서 4, 그 다음에 5분의 18 더하기 4니까 22, 그래서 5분의 2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계산해 준다. 자, 중점 M은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8, 2분의 2 더하기 6,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니까 중점 M의 좌표는 여기 6이 돼서 3,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2 대 5로 외분하는 점을 계산해 보시면 2에서 5를 빼주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8에서 빼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2 빼기 5분의 2 곱하기 6 빼기 5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여기가 16, 그 다음에 10,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여기는 12 빼기 10이니까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6,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자 이런 문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될 텐데, 자,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무게중심 G에 대해서 AG 대 GM의 비율이 2대 1로 성립하게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들을 쭉 연결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생기는 삼각형 6개의 넓이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조건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무게중심의 좌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x좌표끼리 다 더하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x좌표들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 중점 구할 때는 x좌표끼리 x1 더하기 x2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중점 구할 때 y1 더하기 y2 이렇게 이제 중점을 구했듯이 이제는 3개의 점을 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 5번 풀어보시게 되면은, 자, 세 점이 주어져 있고 무게중심을 구하자. 자,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5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되고, 3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위에 거는 7 빼기 1이니까 6, 그 다음에 여기는 6 빼기 3이니까 1, 2,1이 내가 찾는 무게중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6번 보시면은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4가 2가 되는 거고, 3분의 2 더하기 B 더하기 3이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자, A 더하기 3은 6이 돼서 A는 3이고, 그 다음 B 더하기 5가 6이 돼서 B는 1이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기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역량 기르기 보시면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A의 중점을 DEF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DEF의 무게중심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설정을 할 건데, 자, 여기서 B가 원점이 되도록 좌표 평면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X축, Y축, 그래서 원점. 자, 여기 C의 좌표를 EC, 그 다음에 A의 좌표를 EA, 2B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E의 좌표는 C, 0, F의 좌표는 A 플러스 C, B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D의 좌표는 A,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삼각형 ABC 무게중심은 3분의 2A 더하기 2C가 되고, Y좌표는 3분의 2B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3분의 A, C 그래서 2A 더하기 2C 이렇게 되고 3분의 B니까 2B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중점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있냐면 M 대 N 내분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하고 마찬가지로 M 대 N 외분점으로 만들어진 점들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은 결국 수직선에서의 내분점, 외분점과 다르지 않고 Y좌표만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